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이화인형 합격자 사례 발표를 하게 된 평가원 합격생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이러한 순서로 발표를 하게 될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을 전하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좀 말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엇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리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인데요. 저는 2024학년도 데뷔 때 친구들과 함께 유아교육과 재학생으로 졸업 시즌에 맞추어서 임용고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갔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매일 놀다가 임용고시가 무엇인지 그냥 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갔었기 때문에 기억할 수도 없었던 낮은 점수로 불합격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 경험으로 인해서 1 차를 이렇게 공부하면은 붙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25학년도와 6학년도에 민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5학년도에는요. 인천을 응시하여서 컷플러스 4점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지만 2 차를 최종 불합격하게 되었고요. 2026학년도에는 경남 지역에 응시를 하여서 컷플러스 1점으로 아슬아슬하게 붙었지만 민쌤과 함께 열심히 2 차를 준비한 덕분에 뒤집기를 하여서 최종 합격이라는 그런 행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민쌤만 수강을 했는데요. 민쌤을 수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는 한 3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민쌤은 어떠한 이론이나 개념을 알려주실 때에도 그냥 무작정 외우라는 식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 이론을 되게 깊이 있게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또 민쌤의 기본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좋아하던 그런 줄글 형식으로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서 민쌤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또 두 번째는 정서적인 지지인데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교사론 과목을 배울 때도 배우시겠지만 멘토가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전문적인 지원과 정서적인 지원이에요. 그런데 민쌤은 이런 전문적인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정서적인 지지까지도 해주셔서 수험 기간 내내 민쌤과 함께하면서 좀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로 들자면 제가 직강을 2025학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6학년도에 들었었는데 민쌤은 직강생,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문풀 전후나 모의고사 시즌에 상담을 해 주세요. 그러면서 개개인의 공부 습관을 봐주시기도 하고 그러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또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민쌤과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민쌤이 좋은 글귀도 많이 올려주시고 힘이 나는 이야기도 강의에서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랬던 정서적 지지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민쌤을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출 분석인데요. 이게 평가원이 그 답안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해 주시는 답안과 그 근거를 그냥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러 강사님들의 답안과 그 근거를 다 살펴보았을 때 저는 민쌤의 답이 가장 정확하고 좀 타당하다고 와닿더라고요. 민쌤은 항상 답안을 제시할 때에도 그냥 제시하시지 않고 왜 그 답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수강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3 가지 이유로 민쌤을 수강했고 그 수험 기간 동안 민쌤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 스타일인데요. 이거는 사실 사람들마다 좀 다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되지 않고 계속 놀궁리만 하더라고요. TV를 자꾸 보고 싶고 누워서 자고 싶고 그런 유혹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집 밖에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픈형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도서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가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스터디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제가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똑바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도 많고 그리고 어 좀 1년 동안 공부만 진득히 한다는 것이 좀 외롭고 힘든 여정인 것 같아서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힘을 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임용 공부를 하면서 좀 우울해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날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아주 사소한 즐거움을 찾아서 다시 그 기분을 긍정적으로 바꾸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즐거움이 큰 거는 아니고 그냥 귀엽고 예쁜 필기구나. 아니면은 오늘 공부를 할당량을 끝냈으니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하나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을 통해서 기분을 전환시켜서 다시 수험생의 마인드로 돌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1차 시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 회의실과 고시문, 7대 안전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요, 제가 회의실이랑 고시문, 이 7대 안전, 이거, 이렇게 얘네들이 너무너무 싫고 내가 지금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체가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해설서, 실행자료, 이해자료를 원본을 가지고 그냥 읽기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페이지를 어떻게 읽었는지, 이걸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조차도 잘 머릿속에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좀 널널한 1에서 2월 상반기 시즌에 이 회의실을 간단한 표로 만들었어요. 이 표가 제가 진짜 만들었던 그 표의 일부분을 캡처해서 따온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이라는 큰 틀 안에 두 가지의 소주제를 달고 그 밑에 좀 중요한 키워드는 하트로 표시를 해서 표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해설서, 실행자료, 이해자료를 다 만들다 보니까 한 달 정도라는 좀 긴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이거를 3월에서 10월 동안 조금씩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머릿속에 큰 줄기와 가지로 회의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해설서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이러한 해설서가 유아교육의 근간이 되는 것이니까 문제를 풀이하는 데에도 그 핵심을 찾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시문과 7대 안전 같은 경우에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암기를 해야 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부담감을 갖지 않고 매일 공부를 하기 전에 아침에 백지 쓰기를 해서 30분 정도를 할애해서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어떤 선생님이 고시문 송을 정말 녹음을 해주셔가지고 멜로디도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거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시문 송을 들어보면서 내가 직접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고시문을 암기하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교육과정인 개론과 강론인데요. 개론과 강론은 크게 기본서반, 문풀반, 모고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표는 제가 진짜 공부를 했던 그 개론과 강론의 기본서반 일주일 루트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온 것인데요. 저는 강의 듣는 날을 하루로 고정을 했어요. 이게 직강 선생님들은 무조건 토요일에 민쌤과 함께 전체 강의를 수강하게 될 건데 인강 선생님들은 장점이 내가 원하는 날 듣는 것이지만 단점은 밀리면은 정말 끝도 없이 밀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하루를 인강을 듣는 날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월요일을 그 예시로 든 날이고요. 그렇게 하고 남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강의를 들었던 것을 총 2회독을 하는 걸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에 1회독을 하고 목요일, 금요일에 1회독으로 총 화수목금에 2회독을 하게 되는데 이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두 번째로 회독을 하는 날이니까 구술 선생님과 구술 스터디를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였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공부했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그 주차에 공부하고 복습했던 내용을 기출문제를 풀고 민쌤의 기출 강의를 수강하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일요일은 만약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내가 하지 못했던 공부가 있거나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오전 시간에는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오프를 해서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가지는 것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이 기본서 반 때는 저는 암기보다 이해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이해를 60% 정도, 암기를 40% 정도로 가져가서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서 반 때 튼튼하게 이해를 해놓으면 나중에 문풀과 모의고사 반 때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좀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 때에는 민쌤의 기본서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이해하는 것에 치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풀반인데요. 이 문풀반이 되면은 선생님들이
좀 바빠지게 되세요. 저도 기본 서반 때는 좀 여유롭게 공부를 했는데 문풀이 되니까 문제집의 양도 많고 내가 외워야 되고 할 것도 너무 많아서 정말 힘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민쌤의 이런 커리에서 문풀반이 약간 꽃 같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보내게 된다면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가 일주일을 보냈던 표를 또 가지고 와봤어요. 저는 문풀반은 항상 직강으로 들었기 때문에 토요일에 민쌤과 함께 직강을 듣게 되었어요. 민쌤이 직강을 하시기 전에 하루 전이나 아니면 이틀 전쯤에 어떤 문제를 직강에서 다루어 주실지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그 문제를 금요일에 싹 풀어봐요. 그리고 토요일에 민쌤과 함께 강의를 듣고 일요일은 아까 기본 서반과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오프를 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민쌤과 함께 풀었던 그 문제들을 제외한 다른 문제들도 함께 해서 그 문제집 한 권을 다 풀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예시를 보시면 금요일에는 미술교육 강의 부분을 풀고 토요일에 민쌤과 함께 미술교육 진도를 나가면 그 다음 주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그 미술교육 한 권을 4분의 1 정도로 나누어서 매일 문제를 풀고 오답을 하고 암기하는 그런 시기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풀반 때 이렇게 공부하고 풀었더니 정말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방법들을 몇 개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틀린 문제를 표시해 두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를 그냥 풀고 넘어가고 맞았다 틀렸다고만 체크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민쌤의 문제 퀄리티가 너무 좋고 진짜 문제가 다양하거든요. 단답도 있고 좀 서술형이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깊이 있게 약간 허를 찌르는 그런 문제들도 많은데 한 번만 풀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풀었던 문제들 중에 맞았던 것은 맞았다고 체크를 하고 틀린 문제는 틀렸다고 표시를 하는데 내가 좀 어려웠던 서술형이거나 아니면 민쌤이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내가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를 이해했다 이렇게 어려웠던 문제들은 좀 색다른 표시를 해두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나중에 모의고사반에 가서는 내가 틀린 문제나 그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어있는 문제들만 싹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문풀 문제집을 활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거는 초수생 선생님들께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개론 문풀을 하면서 강론도 함께 복습을 하는 거예요. 민쌤이 강론을 먼저 문풀이 나가고 그 다음에 개론 문풀이 나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론보다 개론이 훨씬 문제 양도 적고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진 않았어서 개론 문풀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강론도 함께 다시 복습을 하면서 강론을 다시 한 번 더 2회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백지 쓰기와 목차 노트로 설명해보고 암기를 하기라는 방법인데 이것도 굳이 백지 쓰기와 목차 노트가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암기를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문풀반 때 이 목차 노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크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피아제의 전주잡기 사고 7가지 비계 설정의 목표 2가지 이런 식으로 큰 타이틀과 가지수만 몇 개 적어놓은 목차가 있는 노트였어요. 그래서 이 노트들을 그냥 이동 시간에 버스나 기차에서 돌아보면서 머릿속으로 회독을 하기도 하고 암기를 하기도 하고 이 목차 노트를 두고 백지에다가 내가 아는 것을 써보면서 암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저는 이 방법이 도움이 됐는데 선생님들이 편하신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으니 암기에 좀 치중을 하셔서 문풀 때는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반인데요. 이 모의고사반이 되면 정말 내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잠이 들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가 굉장히 바쁘게 흘러가요. 그래서 모의고사반 때 모의고사반 때는 앞선 날들과 좀 다르게 오프를 가지지 않고 일주일을 통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민쌤 기본서 때 이해를 풍부히 하고 또 문풀 문제에서 심화된 문제를 풀어보았다면 이 모의고사로 마지막으로 실력을 점검하고 시험장에 가는 그 루트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반 때 선생님들이 좀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단순히 문제를 그냥 풀고 나 몇 점 받았다, 나 잘했다, 나 못했다 이렇게 넘어가기보다는 오답 노트를 좀 적절히 활용을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까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약하게도 보고 오답 노트도 보고 시간이 2배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효율적인 방법은 요약하기에 오답 노트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답 노트를 하는 방법은요. 토요일 날 직강에서 모의고사를 전체적으로 풀고 나서 오답 노트할 문제들을 골라요. 오답 노트를 하는 문제들은 여기 빨간색 글씨와 같이 내가 틀린 문제 아니면 맞추긴 맞췄는데 뭔가 아리까리하게 찍어서 맞추었던 문제들 혹은 너무너무 서술형이 어려워서 이 문제 다시 나오면 틀릴 것 같은데 싶은 그런 애매한 문제들을 싹 모아서 오답 노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 지스쿨에서 프린트권을 주는데 그 문제지를 새로 A4 용지에 프린트해서 민쌤의 해설과 내가 어떤 키워드를 놓쳤는지를 이렇게 볼펜으로 메모를 해서 그 부분을 오려서 요약하기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약하기를 회독할 때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나중에는 이 회독들이 쌓여서 그 문제가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이렇게 오답 노트를 요약하게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합격생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도 틀린 영역을 문풀책에서 다시 풀어보는 게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나중에 문풀 기간이 되면은 민쌤께서 그 문풀 목차에 관련된 것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을 구하실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신 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틀린 영역의 문제를 다시 한번 뽑아서 문풀에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어려웠던 문제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지식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가 1차에서 도움이 되었던 공부 방법인데요. 계속해서 백지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백지 쓰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문풀반과 모의고사 반 때 굉장히 많이 했던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목차 노트를 보고 우선 검은 색깔 펜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적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검은색 펜으로 다 적은 사진이에요. 그렇게 하고 요약하게나 기본서를 다시 보면서 내가 틀린 것을 빨간색 펜으로 고쳤습니다. 여기도 지금 총체적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틀려서 빨간색 펜으로 고쳐 쓴 그런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직 암기하지 못했거나 민쌤이 새로운 그런 자료를 주셔서 추가적으로 암기할 것이 있는 부분은 파란 색깔 펜으로 옆에 다시 적어 보았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이 노트를 여러 번 다시 회독하고 돌려보면서 빨간색 글씨와 파란색 글씨를 점차적으로 줄여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백지 쓰기를 선생님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목차 노트를 만들어 두면은 말로 암기할 때에도 유용하고 구술을 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목차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함께 회독을 하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논술인데요. 논술은 많이 써보고 많이 고쳐보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데뷔 때는 논술 스터디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실력이 좀 많이 향상된 것 같아서 26년도에는 논술 스터디를 그냥 번개 형식으로 필요할 때에만 사용을 했었는데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이 저는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논술문을 서로 교환해서 첨삭해보는 스터디를 추천드립니다. 논술문은 단순히 양을 많이 써본다기보다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첨삭받은 논술을 다시 한번 내 글로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사진도 제가 쓴 논술문을 제 스터디 선생님께서 첨삭해 주신 건데 이렇게 열심히 첨삭해 주셨는데 이걸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읽고 다음 날이나 저녁 시간에 한번 다시 써보는 시간을 꼭 가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공부하면서 많이 실수했던 것이라 꼭 챙겨가자라고 생각했던 습관인데요. 이 개요도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꼼꼼하게 작성을 하실 텐데 시험 상황이 되면은 가지수가 뭐에 홀린 듯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할 때 저도 모르게 두 가지를 적으려 했는데 적지 않고 넘어갔던 적이 있어서 그 논술 문제의 마지막 부분에 배점이라고 몇 점인지 몇 가지 가지수를 적어야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내 개요도와 함께 확인하면서 내가 빠뜨린 것이 없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건강안전법인데요. 저는 건강안전법이
제일 싫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즐겁고 잘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6명 정도의 스터디 선생님들을 함께 모셔서 네이버 밴드로 건강한전 스터디를 했었어요. 혼자 하기엔 이게 너무 양도 많고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봐야 할지 감도 안 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매일 하나의 문제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내고 저녁 시간에 답안을 공유하는 이런 스터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를 맞추는 개수가 증가할 때마다 좀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단순히 읽고 공부하는 것보다 퀴즈를 내고 맞추는 게 재미있어서 공부하는 게 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법 같은 경우에는 7월 달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법은 전부를 다 가져가려고 하기보다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나 생활기록부 같은 것과 관련된 법령처럼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법령을 봤어요. 법제처를 활용하셔도 되고 나중에 민쌤이 정리를 하셔서 키워드를 뚫어서 이렇게 주는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민쌤이 주는 자료를 믿고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차 준비 과정인데요. 1차 합격 발표 전에 2차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2026학년도 데뷔 1차를 치고 제가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한번 최종 불합격을 하게 됐으니까 후회가 남던 게 이 1차 합격자 발표 전 시기를 제가 알차게 보내지 못했던 게 많이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커트라인으로라도 붙게 되는 그런 감사한 일이 생긴다면 공부하지 않았던 이 순간을 무척 후회할 것 같아서 좀 이 시기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건 그냥 마음일 뿐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꼭 공부를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가원 기출을 한 바퀴 돌려보고 면접 틀을 만드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저는 과정안을 작성하는 지역이었어서 과정안도 수업 실험과 같이 전 영역을 한 번씩 작성해보고 과정안을 작성하시는 선생님과 첨삭하고 논술처럼 재작성을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험 같은 경우에도 전 영역을 한번 돌리고 만능 틀을 만드는데 치중을 했고요. 스터디를 하기보다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스터디는 좀 뒤로 미루고 내 공부부터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쌤이 주시는 모범 답안에서 굉장히 좋은 발문이나 조건 처리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하이라이트를 쳐서 그대로 외워서 내 걸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차 합격자 발표 이유인데요. 이 시기부터는 정말 열심히 2차 준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었던 거를 몇 개 적어봤는데 간단히 말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평가원은 10분 동안 구상 시간을 주는데 저는 9분을 잡고 구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25년도 데뷔 때 제가 항상 그 구상 시간이 부족했다고 느꼈던 적이 없는데 실전으로 가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9분을 잡고 구상하고 좀 타이트하게 연습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면접책을 구매해서 민쌤의 면접책 같은 것을 저는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걸 구매해서 여러 가지 타이틀이 관련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보고 좀 만능 틀에 추가해서 암기를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게 복귀된 합격생 선생님들의 즉답형 문제는 되게 짧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길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즉답형에서 그냥 핵심이 되는 문장들만 내가 외워서 복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가져오신 복기본은 핵심이 되는 문장들만 모은 좀 짧은 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실 진짜 시험장에 가시면 A4 용지 반절 정도가 즉답형일 정도로 꽤 길이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상형 문제를 즉답형처럼 대답해보는 연습을 하면서 즉답형을 대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실제 즉답 문제를 말할 때에도 좀 긴장이 덜 되고 핵심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실현인데요. 제가 25학년도에 최불합을 했다가 26년도에 뒤집기를 해서 취합을 했던 결정적 이유가 저는 개인 연습 시간을 늘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나중에 2차를 준비하실 때 무작정 스터디만 하고 무작정 첨삭만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늘리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범 답안이나 조건 처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표를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표는 제가 만들었던 표인데요. 뭐 소극적인 유아가 나왔을 때, 다문화 유아가 나왔을 때, 청각장애 유아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조건들에 맞는 발문이나 어떤 어, 상황들을 이렇게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합격 선생님들의 첨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민쌤이 해주시는 첨삭이나 아니면 유벤져스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이벤트, 민쌤이 그 나중에 관련된 지역에 합격생 선생님들이 직접 소개를 해주세요. 그 선생님들과 함께 멘토링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민쌤과 함께 2차를 준비하면서 이런 수업 실현에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도움이 되었던 스터디들인데요. 제가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여러 개를 해보았는데 선생님들께 추천드리고자 하는 스터디는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술 스터디인데요. 구술 스터디를 하면서 선생님에게 책을 보지 않고 설명을 할 때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분에게 잘 설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다 한 줄 알았는데 구술 선생님과 전화를 하면 내가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는 적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도 구술 스터디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최불업을 했을 때 다시 공부를 하게끔 마음이 먹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선생님과 함께 구술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게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그 한 해를 다시금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구술 스터디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상 스터디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시간을 허비하면은 뭔가 그날 하루가 좀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내가 공부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상에 앉으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과 함께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침에 착석한 인증 사진을 보내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공부하자는 다짐을 하고 함께 공부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도움이 되고 좀 힘이 나게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가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1년 동안 내 꿈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해야 하는 이 공부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다른 친구들은 뭐 벚꽃 시즌에 벚꽃도 보러 가고 데이트도 하고 놀러 가고 할 때 나는 체육복 입고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한다라는 게 우울하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기 싫어지는 그런 날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합격 수기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잡으시는 선생님들은 꼭 최종 합격을 하여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교직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저도 작년 이맘때에 지스쿨에서 올려주신 민쌤의 합격 수기를 보면서 나도 정말 저 선생님처럼 합격해서 수기 발표를 하고 싶다. 나도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 수기 영상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걸 보시는지 얼마나 간절하신지를 잘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민쌤을 선택하여서 첫 단추를 잘 꿰매신 만큼 올해 한 해 꼭 노력하셔서 최종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최종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